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예전에 이런 명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의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요리를 둘이서 만들어 먹는 것이다. 결혼 전엔 완벽하지 않았어도 결혼 후에는 둘이서 함께 손잡고 행복을 위해 나아가면 된다는 뜻이죠. 저는 얼마 전 이 말을 실제로 체감했답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걸어서 빠져나왔거든요. 남편에게 그동안 지옥을 선사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랑은 아니지만 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오빠 역시 공부를 잘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매를 위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아빠는 사업하느라 바쁘셨는데도 공부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뭐든지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막 올라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뭐가 잔뜩 배달이 온 겁니다.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민선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아빠가 네 선물로 산 거야. 공부할 때 자세가 불편하면 척추에도 안 좋고 근육통도 생기거든. 그래서 내가 가구점을 싹 돌면서 직접 앉아보고 발품 팔아 고른 거야. 나랑 너랑 체격이 달라서 너한테도 잘 맞을지 모르겠구나. 아참, 이 스탠드도 눈에 최대한 피로가 안 가는 걸로 골랐어. 책을 많이 보면 눈이 금방 나빠지거든. 원래 사람한테 제일 큰 자산이 눈이랬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건강도 챙겨야지. 저희 엄마 역시 아빠 못지않게 저희 남매를 챙기셨어요. 엄마는 가정주부였는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집에서 TV조차 틀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도 공부에 의욕이 더 생긴다며 주말에도 거실에서 책을 읽으셨어요. 그럼 부모님 덕에 오빠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고 저 역시 오빠가 다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저는 오빠와는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꿈이 하나 생겼거든요. 저는 결심을 굳힌 후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세무사 시험에 도전해보려고요. 여자도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출산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대요. 자기 사무실 차리면 정년퇴직 걱정도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고요. 전 꼭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고 말 거예요. 결국 전 29살의 나이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셔서 목 좋은 곳에 사무실을 차릴 수 있었어요. 처음엔 직원도 몇 명 없고 거래처도 별로 없어 힘들었지만 열심히 영업도 뛰고 노력한 덕에 30대 중반엔 남부럽지 않은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죠. 그 사이에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모았어요. 부모님은 그런 절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게 있었답니다. 민선아, 이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인데 이제 슬슬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만나는 남자는 없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선자리라도 얻어와 볼까? 부모님의 유일한 걱정은 바로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요즘에 워낙 다들 늦게 결혼하는 추세라지만 만나는 남자조차 없는 것 같으니 슬슬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 얼마 후 부모님은 걱정을 조금 접을 수 있게 되셨답니다. 제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의사였어요. 선하고 듬직해 보이는 인상과 자상한 성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마음이 깊어졌을 때
남편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선 씨, 내가 고백할 게 있어. 나 사실 파혼 경험이 2번 있었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파혼을 했다고? 그런 얘긴 처음 듣는데? 민선 씨를 소개해준 그 동생은 내 파혼 사실을 몰라. 나도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말하게 돼서 너무 미안해. 얼른 말해야지 했는데 말할 시기를 그만 놓쳤던 것 같아. 그런데 민선 씨가 좋아질수록 자꾸 죄책감이 들더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이런 걸 속이면 안 되잖아.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벌써 40이긴 했지만 파혼 사실이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파혼을 2번이나 했다면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파혼을 2번이나 한 이유가 뭔데? 나한테 뭐 숨기는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은데 도대체 왜? 그게 사실 파혼을 하게 된 건 우리 엄마 때문이야. 이런 말하기 정말 창피하지만 우리 엄마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좀 말해봐. 어머님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니. 엄마가 내가 의사란 이유로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들한테 이것저것 많이도 요구하더라. 의사 사위 보려면 최소한 13색은 갖고 와야 된다면서 집을 해오라고 하기도 하고 예단을 말도 안 되게 요구하기도 했어. 현금 몇 천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친척들한테 다 돌린다면서 비싼 이불을 몇 채나 해오라고 했는지 몰라. 그때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네 집안이 좀 잘 살았는데 자기한테 가게를 해달라는 둥, 차를 한 대 사달라는 둥 바라는 게 정말 많더라고. 그런데 그 여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오고 싶겠냐고. 내 의사 면허 빼곤 전부 다 꽝인 집안인데. 정말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셨단 말이야? 그래, 내가 지금 요약해서 말하는 거라 이것뿐이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 그런데 거기다가 의사 아들이라고 유세 부리면서 예비 며느리한테 그렇게 무시를 해댔으니 누가 버틸 수 있었겠어. 기껏 의사 아들 키워놨더니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면서 얼마나 막말을 했는지 몰라. 나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너무 힘들었어. 평생 엄마한테 잡혀 살아서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휘둘리는 내가 너무 한심했다고. 결국 그렇게 2번이나 파혼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 그래서 나 30대 중반부터 계속 혼자였어. 그러다가 최근에 친해진 동생이 한 번만 만나보라면서 민선 씨를 소개해주길래 만나게 됐는데 굳게 다친 것 같던 내 마음이 스르륵 열리더라고. 그래서 감히 내가 다시 한번 결혼을 꿈꾸게 됐어. 민선 씨, 정말 미안해. 나 같은 건 여자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민선 씨 인생의 오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저는 너무 갑작스런 얘기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데 거기다 대고 맞장구를 쳐주자니 부모님 욕을 하는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더니 다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민선 씨,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사실 우리 엄마 전과자야. 뭐? 전과자라니 그것도 무슨 소리야. 예전에 개모임에서 갯돈을 들고 잠적하신 적이 있었거든. 꽤 큰 돈이었는데 워낙 돈 욕심이 많은 분이라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해버린 거지. 그래서 감옥에서 1년 동안 살다 나왔어. 내가 저번에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다고 얘기한 적 있지? 그거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다 오면 엄마가 탕진하기 바쁘고 그것도 모자라 남들한테 사기까지 치고 다니니까 아빠가 버틸 수 있었겠어? 아마 나 같아서도 못 참고 이혼했을 거야. 민선 씨, 나 범죄자 아들이야. 나 정말 못났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흐느끼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폭격기처럼 몰아치는 남편의 고백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살면서 주변 사람 중에 죄를 지어 감옥에 간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하필이면 예비 시모가 전과자라뇨.
남편만 봤을 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모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전부 다 글러먹었어. 아빤 이혼해서 따로 사시고 엄만 돈에 누먼 사기꾼이고 내 남동생은 재활용도 불가능한 망난이야. 여동생은 그 꼬라지 보기 싫다고 진작에 연락 끊었고 남동생은 또 왜?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치고 다니는 거야? 맞아. 내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사고만 치고 다녔어. 학교 다닐 땐 애들 괴롭혀서 우리 아빠가 학교에 불려다니고 결국엔 고등학교 퇴학까지 당했다고. 웃긴 게 뭔 줄 알아? 동생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엄마 밖에서 놀러 다니느라 신경도 안 썼다는 거야. 바쁜 아빠가 혼자서라도 동생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뿐인 줄 알아? 걔는 성인이 되어서도 일자리를 구하긴커녕 맨날 사업이나 한다면서 아빠랑 나한테 돈을 매번 빌려갔다고. 사업이 몇 번이나 망했는데도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싫다면서 일을 안 구하더라. 어쩌다가 한번 일자리 구해도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어. 걔 나이가 벌써 36인데 아직도 돈도 안 벌고 맨날 술만 먹고 여자만 만나러 다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치과 의사라서 모은 돈도 엄청 많은 줄 알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엄마랑 동생이 사고치고 다니는 거 뒷수습하느라고 모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나 정말 한심하지 않아? 난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평생 난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상처받아야 되는 거냐고. 다 큰 남자가 어깨까지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걸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비록 남편의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남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가족을 잘못 만나 평생 희생만 하고 산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석재 씨,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그건 석재 씨 잘못이 아니야. 석재 씨가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거절하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앞으로는 가족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노력해보자. 남편은 고맙다며 엉엉 울더군요. 사실 예비 시모와 시동생이 상종 못할 인간들인 것 같아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 일단은 믿고 계속 만나며 조금 더 생각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과 만난 지 1년 반쯤 되었어요. 그동안 자잘한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민선 씨, 나 정말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절대로 우리 엄마가 민선 씨한테 못된 짓 못하게 한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내 동생이 패기치는 일도 절대 없게 할 거야. 저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보여준 진실된 모습에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 결혼하자. 그런데 석재 씨가 아무리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해도 가족을 그렇게 쉽게 외면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아. 아마 석재 씨가 여태까지 당했던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똑같이 하신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동생 뒤치다거리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석재 씨 너무 좋지만 부당한 걸 당하면서 살고 싶진 않거든. 석재 씨도 나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정도는 각오해줬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난 뭐든지 각오가 되어 있어. 그동안은 엄마랑 동생한테 휘둘리면서 살았지만 이번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거야.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남편은 예비시모에게 이번만큼은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고 단단히 당부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막상 예비시댁에 도착해보니 집이 정말 작고 허름하더라고요. 예비시모는 절 보자마자 탐색이라도 하듯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잠시 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아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 돈이 꽤 있으시겠네.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데? 직원 몇 명 안 돼요. 오래 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어서요. 그냥 저랑 오빠 대학 보낼 정도로 하신 거죠. 사실 저희 아빠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매출도 꽤 많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욕심낼 게 뻔해서 적당히 둘러댔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언짢은 표정을 짓더니 이번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업을 오래 하셨다면서 아직도 규모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럴 거면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사업하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구만. 그럼 넌 세무사 사무실에서 얼마나 버니? 네가 대표 세무사니까 그래도 직장인의 한 5배는 벌겠지? 아니에요. 요즘에 세무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저도 그냥 저 혼자 생활할 정도로만 벌어요. 뭐라고? 세무사 사무실을 10년 가까이 운영했다면서 겨우 그 정도만 번다고? 예전엔 사자 직업이면 다 잘 나가는 줄 알았구만. 이제 세무사도 한물 갔나 보네. 전문직이라서 한 달에 외제차 한 대 값은 버는 줄 알았더니. 어머님도 참 드라마 속 주인공도 아니고 외제차 한 대 값을 어떻게 벌어요.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전문직이라고 다 잘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동생이 깐족대면서 나서더군요. 에이, 엄만 저 말을 믿어? 분명히 형이랑 미리 짜고 친 거겠지. 엄마가 그동안 형이 데려오는 여자들마다 들들 볶았잖아. 이번엔 엄마한테 당하기 싫어서 둘이 짜고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서 냉수나 마시고 술이나 깨. 너야말로 어디 가서 좋은 여자 좀 데려와 봐라. 세무사 며느린 영 실속 없는 것 같으니 좀 괜찮은 여자를 한번 알아보란 말이야. 남편이 자중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제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저도 얕잡아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제 소개는 간단히 마친 것 같은데 결혼 날짜를 잡기 전에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 그게 뭔데? 반반 결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희 신혼집 저랑 석재 씨가 모은 돈 반반으로 구할 거고요. 위치도 저희 둘의 직장 가운데로 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혼수까지 전부 다 반반으로 하기로 했어요. 예단과 예물은 불필요한 지출이니까 생략할 거고요. 결혼 후에는 석재 씨가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은 반으로 줄일 거예요. 저희도 아이 낳고 키우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벌고 모아야 되거든요. 제 직업이 세무사니까 월급 통장 관리는 전부 제가 할 거고 집안 행사처럼 꼭 필요한 지출 외엔 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머, 얘가 미쳤나? 아, 왜 이렇게 돈돈거려? 예, 넌 시애미 될 사람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구나. 너 이런 식으로 어른 앞에서 당돌하게 굴면 나 이 결혼 못 시켜. 어머님이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이 결혼할 거예요. 전 석재 씨랑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 말투가 예의 없어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제 직업이 세무사라서 그런지 돈에 있어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서요. 얘 좀 봐라. 석재 너 정말 이런 애랑 결혼할 셈이니? 결혼 전부터 이렇게 요망하게 구는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은 제가 골라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만큼은 제발 가만히 계셔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또 이러세요? 저 벌써 나이가 41예요. 엄만 제가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결혼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아,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미쳤나 보네. 그래, 어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꾸역꾸역해서 어디 잘 사나 한번 보자고. 남편이 예비 시모에게 그렇게 대든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저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예비 시모가 반대한다고 결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예비 시모는 무시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그날 똑부러지게 의견을 얘기해서 그랬을까요? 예비 시모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잘해주더군요. 거의 다른 사람인 것 같은 수준이었죠. 말투도 상냥해지고 상견례 때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생 남편을 괴롭히시더니 이제라도 반성하고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나 봐요. 그렇게 무탈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순서가 되었어요.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 제가 시모와 포옹을 하는데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며느라, 앞으로 내가 딸처럼 대해줄 테니 너도 날 엄마처럼 생각하려무나.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결혼식이 끝난 후 저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 첫날부터 술을 마시더니 또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선 씨, 아니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솔직히 내 인생에 결혼이라는 건 평생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다니 나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여보, 울지 마. 이젠 행복할 일만 남은 거야. 결혼식장에서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 앞으로 엄마랑 딸처럼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이 방해도 안 하셨잖아. 어머님도 이젠 깨달으셨나 봐. 그동안 본인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아무리 어머님이 돈 욕심이 많아도 설마 자식을 일부러 불행하게 만들겠어? 그동안은 당신이 힘들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신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턴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잘 살아보자. 나 정말 앞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 나 사실 우리 엄마한테 바라는 거 별거 없었어. 나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되고 맛있는 밥 같은 거 안 차려줘도 돼. 그냥 남들처럼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였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결국은 내가 바라던 그날이 오긴 왔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나 이젠 행복해도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행복해도 되지. 그동안 당신 열심히 살았잖아. 우리 앞으로는 아이도 낳고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보자. 저는 서럽게 우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되었으니 행복한 결혼 생활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시댁에 갔을 때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다시 그 표독스러운 얼굴을 드러내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 아주 날 작정하고 속였구나. 내가 뒷조사해보니까 너희 아버지 회사가 연매출이 30억이나 된다며? 그리고 너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버는 돈으로 겨우 먹고 산다더니만 아닌 것 같더라. 내가 너희들이 어디까지 날 속이나 보려고 여태까지 참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뒤통수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회사 연매출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이 있지 왜 상관이 없어? 내가 의사 아들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감히 여우 같은 네가 공짜로 내 아들을 가로채? 안 되겠다. 내가 그냥은 못 넘어가. 너무 억울해 죽겠으니까 내 아들 의사 만든 값은 내놔라. 시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계산기까지 꺼내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어디 보자. 아, 이 정도면 되겠네. 자, 여기 계산기에 써있는 금액 보이지? 내 아들 의사 만든 값으로 이 정도면 많이 깎아준 거니까 당장 내놔라. 혹시라도 할부로 줄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말고 일시불로 나한테 입금해. 저는 시모가 내민 계산기 속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몬의 의사 아들을 내주는 대가로 무려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2억이라뇨?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그럼 진심이지. 내가 한가하게 너하고 장난이 나고 있겠냐? 얼른 2억 내놔. 내 아들이 의사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할부는 절대 안 된다. 이번 주까지 기한을 줄 테니 일시불로 내놔. 저는 정말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신혼여행지에서 시모가 반성하고 변했다면서 남편과 얼싸안고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했는데 그게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설마 끝까지 아들을 괴롭히겠냐 했는데 시모는 제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똑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억을 일시불로 달라고요? 어머님은 장사하려고 아들을 의사로 만드셨나 보죠? 저희 부모님도 저 세무사 만드시느라 고생 엄청 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세무사 며느리 얻은 값으로 2억 주시면 되겠네요. 어딜 세무사를 의사에 갖다 비벼? 너희 부모님이 그러라고 시키시디? 능력 있는 치과의사 사회 얻었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 건물을 달래? 아니면 집을 사달래? 의사 아들 키운 값으로 꼴랑 2억 원 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너도 그렇고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정말 다 뻔뻔하구나. 어차피 너희 아버지 회사에서 연매출이 30억이라는데 2억이면 없어도 그만인 돈이잖아. 내 선에선 합당한 욕을 한 것뿐이니 당장 이번 주 안에 가져오도록 해. 안 그러면 너희 회사랑 너희 아버지 회사에 찾아가서 나 핏개 들고 시위라도 할 테니까. 아, 그래요? 뭐라고 시위를 하시게요?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고 했는데 안 먹혀서 억울하다고 시위하실 건가요? 사람들이 잘도 같이 욕해주겠네요. 그런데 저도 전문직이라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저희 회사 앞에서 그런 짓을 벌이는 꼴은 절대 못 보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잘난 의사 아들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시원하게 헤어질게요. 이 사람 저랑 헤어지면 벌써 파혼이 3번이라죠? 아들을 3번이나 파혼시키니까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주 오래 어머니상이라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이혼녀 딱지 붙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2억 원 내놓고 의사 남편 어찌 그래? 그게 너한테도 이득일 텐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법적으로 미혼인데 무슨 이혼이에요? 아, 이제 알겠네요. 결혼식 전까지 왜 저한테 잘해주시나 했더니 제가 이혼녀 되는 거 무서워서 어머님이 요구하는 돈 바로 줄 줄 알고 그러셨나 보죠? 그런데 어떡해요? 저 그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제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 혼자 돈 잘 벌어서 잘 살거든요. 저 그 돈 낼 바엔 어머님 아들이랑 헤어질 거예요. 당신 내가 말했지? 나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시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당신도 약속한 거니까 지켜. 당장 나랑 헤어져. 제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어요.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시뻘개진 얼굴로 시모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진짜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내가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뭐? 2억? 엄마가 그 돈을 왜 받아야 되는데? 날 의사 만들기 위해 고생한 건 엄마가 아니라 아빠잖아. 너 이 자식이? 내가 널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허르장머리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가 도대체 뭘 했는데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는데 다 쓰긴 하고 내가 공부를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썼잖아. 그것뿐이야? 갯돈 들고 날라서 깜빵까지 다녀왔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 돈을 요구해?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친 건 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서 그냥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그거 다 경찰에 신고했으면 엄만 지금까지도 감방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장으로 살았으면 적어도 아들 인생에 방해는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날 2번 파혼시킨 걸로도 모자라 결혼식까지 올린 여자랑 헤어지게 만들어.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난 이제 엄마 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다시 내 엄마라고 하지도 말고 나한테 연락하지도 마. 야, 민석재,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감히 이 엄마랑 연을 끊겠다는 소리야? 내가 널 그렇게 호로자식으로 키웠어? 그래, 이게 다 엄마가 날 이렇게 키운 거야. 그러게 작작했어야지. 난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날 찾을 생각하지 마. 여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으니 이만 나가자. 여기서 저런 헛소리 듣고 있을 이유 없어. 저는 그렇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남편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지 크게 소리내어 엉엉 울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래. 난 우리 엄마가 그래도 변한 줄 알았어. 아니, 적어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건 내 착각이었나 봐. 우리 엄만 자식의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엄마한테 휘둘렸던 걸 생각하니까 나 너무 억울해.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잘했다고 말해주라. 어? 그럼 잘했고 말고 낳아준다고 다 부모는 아니라잖아. 그래도 당신은 여태까지 자식으로서 충분히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당신은 부모와 연을 끊은 호로자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악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아까 당신이랑 헤어지겠다고 했던 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당신이 날 위해서 어머님과 연까지 끊을 수 있다고 약속했던 걸 믿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용기 내서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젠 지긋지긋한 인연도 끝났으니까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저는 남편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을 다 쏟아내기라도 하듯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남편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야 신혼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부는 시모와 연락하지 않고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남편도 우리 둘끼리만 있으니 마음이 편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시모와 연을 끊은 지 일주일 후 주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 근처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시동생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희 둘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 역대급 페루나 납셨네. 형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져서 맨날 울고 있는데 형은 형수랑 잘만 놀러 다닌다? 형수가 얼마나 잘 꼬셨길래 그렇게 효자 소리 듣던 형이 이렇게까지 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넌 직장이나 구해. 직장은 내가 알아서 구할 거야. 아, 됐고 이왕 백화점에서 마주친 김에 나 옷이나 한 벌 사주라. 내가 꼭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네. 형 돈 잘 버니까 동생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네가 벌어서 사.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나한테 빌붙으려고 해? 언제까지 그 한심한 생활을 이어갈 거냐고. 내가 그동안은 바보같이 너랑 엄마한테 돈을 퍼다 줬지만 이젠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가서 공장이라도 취업하든지 아니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10,000원 한 장 벌 생각을 하라고. 쪽팔리게 막노동을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내가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 형이 투자 좀 해주라. 내가 돈 벌면 2배로 되돌려줄게. 미친 소리 하지 마. 네가 그동안 사업한다고 돈 빌려가서 잘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사업도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넌 가진 건 그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이잖아. 그러니까 그 몸뚱이로 가서 막노동이나 하라고. 아, 진짜 치사하게 구네. 내가 남도 아니고 친동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야말로 친형한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냐? 더 이상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 기분 좋게 나온 쇼핑이었는데 시동생 때문에 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이나 할 겸 남편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밤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뻔뻔스러운 모자는 거기서 멈추질 않더군요. 며칠 후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선아, 오늘 안사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 너한테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긴 했지만 해도 너무 아시더구나. 아, 글쎄 자기 아들 뺏어갔으니 2억을 달라고 나한테 어찌나 소리를 치던지.
내 살다 살다 그렇게 무식하고 경박한 사람은 처음 본다. 아유, 좋은 시어머니 만나도 모자랄 판에 하필이면 시모 자리가 그런 무식한 여편네라니. 뭐라고요? 어머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지. 그랬더니 나보고 넌 뭘 그렇게 잘났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 민서방이 그런 엄마 밑에서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겠어. 엄마하고 영까지 끊었다고 하니까 나라도 더 엄마처럼 챙겨줘야지. 시모는 그날 이후 연락이 없길래 후회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 그랬다는 걸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더군요. 저는 퇴근하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식탁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화를 참지 못하더군요. 그리고선 휴대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해놓는 바람에 저도 통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답니다. 웬일로 네가 먼저 전화를 다 하냐? 그 여우 같은 계집애한테 놀아나서 이 엄마를 버린 게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깨달았나 보지? 그래, 그래서 2억은 준비된 거냐? 그 요망한 게 고집을 꺾고 그 돈을 준다고 하든? 당신 진짜 미쳤어? 아주 돈에 환장해서 눈앞에 보이는 게 없지. 아무리 생각이 없고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장모님한테까지 전화해서 2억 타령을 할 수가 있어? 뭐? 당신? 너 지금 엄마 보고 당신이라고 한 거야? 그래, 당신. 내가 말했지. 이제 나한테 엄마 같은 건 없는 거라고. 부모 대접을 받고 싶으면 부모답게 행동해. 자식 등골 빨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2억 타령하거나 우리 앞에 나타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땐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알겠어?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너무 무섭게 화를 내서 겁이라도 먹은 건지 시모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평생 본인을 불행하게 했던 가족과의 연을 끝내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따로 살던 시아버지하고만 가끔 왕래하고 지냈죠. 다행히 시아버지는 좋은 분이셔서 저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루하루 얼굴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되었거든요.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도 저희 남편 보고 결혼하니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며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안 보고 산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기억도 못할 만큼 다 잊고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잘 살던 저희 부부에게 시모는 끝까지 똥물을 끼얹더군요. 얼마 전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모가 성큼성큼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시모는 남편의 손을 붙잡더니 애원하듯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석재야. 이 엄마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널 10달 동안이나 배 아파서 나온 네 엄마잖니.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란다. 네가 많이 화난 건 알겠지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니? 되긴 뭐가 돼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세요. 매정하게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얼굴이 이렇게 상했는데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네가 그렇게 연락까지 끊고 나서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사고만 치는 네 동생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돈을 다 감당하겠어?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하고 아주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산다. 내가 2억 달라고 한 건 취소하마.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니?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선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이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저도 뻔뻔스럽게 나오는 시모 행동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 나섰어요.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다시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전처럼 이이가 주는 용돈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이가 번 돈을 그렇게 갖다 쓰셨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서 여기까지 오셨냐고요. 아들 가지고 장사까지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억은 필요 없다고 하지 않니? 며느라, 너한테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 어른 회사를 뒷조사까지 하고 돈까지 요구하는 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미친 짓을 하고 만 거야. 그러니 며느라, 너라도 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우리 석재가 네 말은 잘 듣잖니. 시모는 무릎까지 꿇고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백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뻔뻔스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석재야, 내가 많은 건 안 바란다. 이번에 네 동생이 사고 친 것만 좀 해결해다오. 어디서 사채까지 끌어다가 돈을 왕창 빌린 모양인데 아이고, 그거 내가 대신 갚느라 아주 등골이 휘어질 판이야. 너도 알잖니. 나 평생 일 안 하고 살아왔던 거. 그런데 다 늙어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이 엄마가 정 미우면 네 동생을 봐서라도 좀 도와다오. 도와주기만 한다면 엄마가 다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하고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놈의 한 번만. 당신이 그동안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 줄은 알아? 여태까지 해결해 준 게 얼만데 어떻게 또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할 수가 있냐고. 당신한테 내 삶은 하나도 안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불행한 삶으로 괴로워해도 나한테서 돈만 뜯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걔는 당신 아들 아니야? 의사 아들 둬서 그동안 떵떵거리고 남들한테 갑질하면서 살았으면 망나니 아들 둔 값도 받아야지. 석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네 화가 풀리겠니? 엄마가 이틀 동안 여기 꿇어 앉아서 석고대죄라도 할까? 아니면 네 동생 머리채 끌고 와서 네 앞에 엎드리게 하면 되겠니? 제발 나 좀 용서해다오. 내가 그동안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랬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 네 신기를 거슬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됐어.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당신한테 더는 휘둘리지 않을 거니까 빨리 안 나가? 남편은 결국 시모의 등을 떠밀어 집 밖으로 쫓아내더군요. 끝까지 울고 불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자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그래도 엄마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을 때 적당히 하고 멈췄어야지.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런 시모 밑에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남편은 시모를 내쫓고 나서 마음이 착잡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며 남편을 위로해 주었답니다. 남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이나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모가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언제 다시 찾아올진 모르는 일이겠죠. 시동생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이상 시모는 평생 그 뒤치다거리를 하게 될 테니까요. 여태까지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고생해서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남들은 이 나이 때쯤이면 자식들한테 용돈도 받고 노후 자금 모아둔 걸로 편하게 지내는데 다 못되게 산 업보인 거죠.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자기를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그때 제가 같이 싸워주지 않았다면 자긴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래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무조건 감싸주기만 하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니까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희 남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용기 내서 싸워보시길 바래요. 비록 저희 남편은 가족과 연을 끊었지만 말로 설득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